번화한 반처의 신형 건물들이 속속 준공되면서 근년 들어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여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도시 경관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처시 서북쪽에 조용하면서도 화려한 백년 저택이 있는데 마치 세외 도원과도 같습니다. 원래 반처 별장으로 불렸던 임본원 정원저택은 원림과 주택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은 임가정원, 저는 임시가문의 저택 삼락대조를 지칭하며台湾 유일에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원림 건축입니다. 삼락대조는 건축 양식이 엄격한 임가저택으로 제4공업 임본원 소유입니다. 원림은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첫째는 급고 서옥과 방감제로 구성된 서재구역, 둘째는 귀빈을 대접하는 내청각이며 개헌 1소정과 향옥 2 모두 그 부속 건물입니다. 셋째는 연회장소로 쓰이는 정정당이며 월파수사는 그 부속 건물입니다. 넷째는 관가루와 용음대지입니다. 백년 정원저택의 우아함을 천천히 느껴볼 가치가 있습니다. 쌀과 소금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임평우는 벼슬을 그만두고 광시를 떠나台湾으로 돌아와 지금의 타오유엔 따시인 따거간에 주거하다 지대 수금의 편익을 위해 광저 서북쪽에 피리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임평우의 5명의 아들은 각각 수, 본, 사, 원의 5개 가호를 관리하였는데 이 중 임국화와 임국방이 가장 슬기로워 본원을 총칭으로 정하였고 고선들은 임본원을 임시가문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국화와 국방 형제는 피리관 우측에 삼락대조를 짓고 대가족 모두 입주하면서 임가의 반처에서의 주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기능을 갖춘 급고 서옥의 건물 정면 정자에 점하는 곡선 모양의 특색을 지녔습니다. 임가는 자녀 교육을 극히 중요시하여 거금을 불사하고 멀리 후젠에서 사관초와 여서촌 등을 가정교사로 초빙하였습니다. 임유원의 자손 임이가는 어느 날 가족을 동반하여 유년 시기에 공부했던 급고서학을 들렀는데 마침 중양절에 국화가 만발할 때였습니다. 임이가는 다사다난한 시국에 이런 대련을 통해 속세를 떠나 은둔하고자 하는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급고서옥 안쪽에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방감제로 가다 보면은 유암 화명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당시 임시 형제의 공부방인 방감제에 들러 옛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서 풍호를 읊는 때를 생각하면 그 가고 시적인 전경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방감제는 송나라 주자의 시 관서 유감에
군자는 부단히 지혜의 물을 주입하여야만 사리를 통달할 수 있다는 말에서 따낸 것으로 이를 가문 후손들의 학문 추구의 정신으로 삼도록 격려했습니다. 임가는 문교 활동에 특히 힘써 만차오 지방의 문풍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동치 연간에 대관서사와 의학을 설립하여 두드러진 교육 성과를 올려 만차오를 당시 북태완 지역 문교의 핵심지로 발돋움하게 하였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내청각은 정원의 가장 화려한 건축이며 귀빈을 대접하고 귀빈이 묵을 수 있는 곳인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홍장과 유명전 등 인물이 이곳에서 묵었었다고 합니다. 문 위의 편액은 꽃을 감상하고 느낀 감흥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당시 정원 저택에 심은 연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어 문인들의 영감을 절로 자아내게 하였고 뿔뿔이 붓을 들게 하였습니다. 내청각에 오르면 가깝게는 횡홍와월과 향옥이화원을, 멀게는 따둔산과 관인산 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귀빈들은 1층 거실 대청에 문만 열면 맞은편 정자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 가로로 된 편에게는 개헌 일소라 써있어 당시 이곳에서 관람했던 귀빈들의 즐거워했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내청각 옆에 다리는 아치형에 밑에 통로는 달과 같고 다리는 무지개와도 같아 횡홍와월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곳은 정원을 앞, 뒤 두 개 구역으로 나누게 하여 뒷정원을 한눈에 뚫어볼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시각적 차원과 가리움의 효과를 조성하는 중국 원림 조경의 장경 기법입니다. 다리 밑의 동굴은 관가루로 통하며 이곳을 산책할 때면 마치 산골에 들어온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향옥이는 회랑을 확장하여 지은 건축으로 이는 바로 누각겨채를 말합니다. 꽃피는 계절이면 임가의 주인은 귀빈들을 초청하여 이곳에서 함께 꽃놀이를 하며 즐겼습니다. 정정당은 대학편에서 이른 의지가 굳어야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말에서 따온 이름이며 편에게 쓰인 글은 제3대 정원저택주인 임유원의 육필입니다. 이것은 정원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자 임가의 영빈과 연회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화려한 대청에는 골동품과 그림 등을 진열하여 귀빈들이 감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넓게 트인 회랑은 주연을 베푸는 데 쓰이며 약 100여 명이 동시에 식사를 즐길 수 있어 당시에 성대했던 광경을 다소 엿볼 수 있습니다. 쌍문형 무리 정자는 조형이 깔끔하고 다양하며 우측에는 회선 돌계단이 있어 계단을 따라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을 암시하고 평탄한 노대는 옛날 임가 아가씨들이 낚시를 즐겼던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아한 정취를 자아내는 이 수상 건축은 수중월 감상으로 유명하여 월파수사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관가루 2층에는 노천 퇴마루가 있습니다. 임가는 대지주의 신분으로 누각에 올라 멀리 권인산 기슭 농민들의 농작 풍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누각 앞에 두루마리형 담장은 책을 펼치면 이익이 된다는 격언을 상징하며 양측의 8괴문과 서로 호응하는 정취를 자아냅니다. 구름 담장의 4개의 누각 창문은 타이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리박, 호박, 복숭아와 석류 등의 조형을 이용하여 복, 녹, 수, 희를 각각 상징하였고 관가루 주변의 조형문 역시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관가루 1층은 현재 임가 정원저택의 정원 모형을 진열하여 정원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정당 좌측의 월문을 지나오면 용음 대지를 만나게 됩니다. 관한나무의 가지는 무성하고 녹음은 연못을 덮어주니 또 다른 공간이 형성된 듯하여 선경을 방불케 합니다. 당시 관가루 물가에는 나루터가 있어 배를 정박시킬 수 있었습니다. 큰 연못의 북쪽에는 임가의 고향 짱조의 강산을 본따 만든 석가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로 보면 고개, 옆으로 보면 봉우리라는 흥취는 원림 건축 기법 중에 작은 곳에서 큰 것을 본다는 교묘한 수법을 운용한 것입니다. 용음대지 연못가에는 크고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곳에 따라 적당히 맞춰 설치하여 주인의 창조력과 재치 있는 발상을 표현하였고 정원에 그윽한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임가 정원저택은 원래의 아름다운 경관 외에도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100년 정원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인식과 느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임본원 정원저택은 한때 기울어지긴 하였으나 임가 후손들의 아낌없는 기부와 정부 및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여러 차례에 걸친 복원 작업을 통해 드디어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대외 개방을 재개함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이곳을 나들이 하면서 100년 임가 정원저택의 인문주의 숨결과 건축의 우아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